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3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일생활균형을 위한 각종 제도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장려금을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주 1회 재택근무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12살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 금액을 일반 근로자보다 2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일생활균형 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합니다. 일가정 양립을 돕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이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넓혔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가구에 대해서도 그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 등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기와 겨울철 배추, 무 공급 부족에 대비해 비축분 등 정부 가용 물량 1만 1천 톤을 하루 200톤 이상씩 방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협 계약 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하고 배추와 무 할당 관세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골분을 바다 등에 뿌려서 장사를 지내는 것을 산분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합법도 불법도 아니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장사법에는 매장과 화장, 자연장만 규정돼 있었습니다. 오는 24일부터는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리는 장사도 자연장에 포함됩니다.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제 산분장은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5km 밖 해양이라도 환경관리 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 등에선 할 수 없습니다. 또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으며 선박의 항해나 어로, 양식 등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을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장애인이 직불 카드형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무임 결제로 요금이 면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됩니다. 청소년 장애인이 현재 직불 카드형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위해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을 작년보다 1만 2천 원 올려 1인당 연 16만 8천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살에서 24살까지의 여성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은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번 달 1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 허용 134개소와 경찰청이 교통안전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 허용 299개소입니다. 대상 시장과 허용 구간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에서 출발하는 고속시외버스를 증편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1일간 서울시내 터미널 4곳에서 평시보다 지역으로 이동하는 교통편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일일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653,927회로 늘리고 수송 인원은 평소보다 77,000여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연휴 기간 시민들의 터미널 이용을 돕기 위해 매표소와 대합실 등에 대한 시설 점검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통신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집중 육성을 정하고 데이터 도매 대가를 최대 반값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 대가를 최대 52% 낮추게 해 1만원대 5G 20기가 요금제 등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격대를 낮춘 상품을 출시하게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유산청이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전자감각책 손끝으로 읽고 소리로 전하는 신라 왕경 핵심 유적 이야기를 냈습니다. 책은 황룡사지, 첨성대를 비롯한 14개 신라 왕경 핵심 유적과 출토 유물에 대한 설명을 점자와 점화, 음성 해설로 제공합니다. 국가유산청은 전국의 맹학교와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에 책자를 무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LG U+가 이해하기 어려운 통신 용어 2만 개를 쉽게 바꿔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선 AP는 와이파이 공유기, SMS는 단문 메시지, 감도 미학은 신호가 약하므로 바꿔 쓰는 식입니다. 고객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문장을 바꿔주는 AI도 개발해 기기를 제어해보세요라는 문구는 조명을 켜거나 꺼보세요라고 AI가 자동 변환해 안내합니다. U+는 AI가 고객 나이와 지역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 문구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쉽게 바꾼 용어는 공지사항, 상품 안내, 고객 상담 등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복 제80주년을 맞아 국내로 환수한 문화유산 4종을 담은 다시 찾은 소중한 문화유산 기념우표 54만 4천 장이 오는 24일에 발행됩니다. 기념우표에 담긴 문화유산은 주미대한 제국공사관과 한말의병 관련 문서, 대한제국 고종황제 어세, 처감선생 문집 책판 등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주미대한 제국공사관은 1889년 2월부터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잃을 때까지 약 16년간 다양한 외교 활동이 펼쳐졌던 역사적 공간으로 2012년 국가유산청이 환수해 역사전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말의병 관련 문서는 일제의 의병 탄압과 강압적 행위, 그에 대항한 항전 의지 등이 생생하게 담긴 13건의 문서로 지난해 국내로 환수됐고
2009년 미국에서 돌아온 보물 고종 황제 어세는 고종이 국권 침탈에 대항하기 위한 비밀 친서에 사용한 국세입니다. 처감 선생 문집 책판은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규탄하며 항일 전투를 이끌었던 처감 김도화의 문집을 찍으려 제작한 것으로 2019년 독일에서 환수됐습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자주 독립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역사의 산물인 문화유산이라며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자주 독립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2025년 1월 셋째 주 주간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